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서울 서초 갑 지역구를 가진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대권 주자로서의 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심려를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가게로 살아온 지 30년이 되어가는 친정 아버님을 엿본 무리수가 야당위원회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권익위의 끼어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파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살아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각 지역 국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와서 윤희숙 의원을 만류하기 위해서 손을 붙잡는 장면까지 보셨는데 저때 지금 화면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울먹울먹하면서 거의 목이 맸다는 현장 취재기자의 지금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오늘 아침에 전격적인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격적인 사퇴 발표, 이것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우리 정치권 모두에게 어떤 폭탄을 던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딸 자식이 결혼을 하면은 사실은 친정하고는 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관계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는 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출가 외인 뭐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26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윤희숙 의원은 시댁 쪽 호적에 들어가고 친정 쪽에서는 호적이 제적이 되는 거죠. 호적도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윤희숙 의원은 더 이상 친정 쪽 가족이 아닌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 친정 아버지하고 26년 전에 결혼한 이후로 그때 결혼식장에 친정 아버지 팔을 붙잡은 이후로 그 이후로는 친정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별개의 경제적 독립체였다. 아버지가 어디 가서 땅을 사시는지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돈을 버시는지 뭐 이런 거는 윤희숙 의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지금부터 5년 전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세종시에 있는 농지입니다. 한 3,000평쯤 됩니다.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아마 이 집에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공무원 신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권익위원회가 짜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윤희숙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봄에 더불어민주당의 12명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의혹 대상자를 12명으로 하더니
이번에도 국민의힘 야당에게 12명, 의원 수는 이쪽이 180명, 이쪽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비례도 맞추지 않은 채 여당이 12명이니까 야당도 12명 끼워 맞추기식 아니냐. 더더군다나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그 대상자 의원에 김의겸 의원을 넣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 하나쯤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희숙 의원을 집어넣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윤희숙 의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경제적인 독립체인 친정아버지, 호적도 파낸 친정아버지, 그 친정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사고 그 세종시에 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굳이 끄집어내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의혹 대상자의 윤희숙 의원 이름을 집어넣은 것, 이거는 이제 끼워 맞추기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보답하는 길이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다. 국회의원직을 서울시 서초 갑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 보궐선거 다시 하시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치와 상식을 지키는 정치가 되겠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무리 법적인 관련은 거의 끊겨있는 친정아버지이지만 딸 자식의 도리란 대선 주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친정아버지에 대한 딸 자식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매우 난감해졌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런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비례대표 의원 2사람은 제명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무소속 의원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10명은 탈당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걸어나간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오늘부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비례대표 의원도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갑 지역구 의원인데 모든 걸 내려놓겠다. 대선 여정도 여기서 나는 막을 내린다. 끝. 국회의원직도 끝.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보는, 그동안 정치권에 이런저런 구설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장본인들은 다 사실과 다르다느니, 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마누라가 한 일이라느니, 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보좌관이 한 일이라느니, 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발뺌을 했던 그런 사람들만 봐왔던 우리 정치풍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은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그것이 염치요 상식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대선 출마에 대한 여정도 여기서 끝내겠다.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언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수십 년 이내에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오늘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양산에 뭐 농사를 짓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뭐 친정어머니가 짓겠다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짓겠다고 한 땅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그 사들 근처에 있던 그 이 농지로 농지 전환하면서 그 농지 계획서까지 다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때 제기됐던 것이지요. 오늘 아침 이 뉴스를 접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심정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그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윤희숙 의원의 전격적인 의원직 사퇴 이것을 보면서 부끄러웠을까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10명, 이 사람들도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대상자 12명, 김의겸 포함해서 13명. 오늘 아침부터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윤희숙 의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사퇴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국회의원의 사퇴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국회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그 사퇴서를 수령을 해야만 비로소 사퇴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윤희숙 의원의 지금 한껏 박수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오늘 아침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글쎄요, 윤희숙 의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유일한 여성 대선 후보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첫 손꼽히는 컬럼비아 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우리나라 KDI에 와서 가장 중요한 직책만 계속해서 맡았던 윤희숙 박사. 우리나라 경제학자 5명 꼽으라면은 그중에 젊은 소장파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 꼽힐 만큼 대단한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대선 주자장에서 거의 첫 손 꼽을 수 있는 대선 경제 전문가. 세 번째, 여당의 첫 번째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그 경제 공약에 대해서 가장 아픈 곳을 찔러가면서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이재명 저격수 그 윤희숙 후보가 이제 대선 여정을 여기서 내려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희숙은 진짜다. 찐이다. 찐. 찐숙. 제가 참 찐숙이라는 말을 제 입에 담게 되네.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원회의 헐뜯기 쇼. 정체가 드러나는군. 두 번째, 농지법 위반. 문통은 어떻게 되나요? 문통은요. 농지법 위반. 세 번째, 인두껍을 쓴 흑석 인간도 있는데. 야, 정말 차별된다. 차별돼. 네. 김의겸 의원은 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 거래 의혹이 발표가 되자 바로 입장문 내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하고 그랬지요. 흑석 인간, 지금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인두껍을 쓴 흑석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 빠진 놈들만 살아남고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은 물러나려 하고. 두 번째, 윤희숙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아이고야, 애국하는 사람은 참 설자리가 적구나. 네, 이런 탄식까지 댓글로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